그런 가운데서 경기가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게 지금까지의 정책인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고 오히려 금리를 더 올려야 되더라라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4%대인데 미국의 기준금리를 5.5% 또는 6%대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담보가 9% 그리고 신용대출은 10%. 뭐 이렇게 되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뭐 그냥 집들은 경매로 다 나오고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한국기업은 속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년 시장은 아주 암울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빨리 돈을 가지고 은행으로 달려가서 5% 6%대 금리 상품 있으면 저금해라. 주식에서 손해 보지 않고 그냥 적당히 나올 수 있다고 하면 빨리 빼서 넣는 게 낫다. 아무리 그 주식시장에서 경기를 반영한다고 해도 내년은 너무 암울하다는 거야. 그리고 내년에 한계 기업들이 속출할 거라는 거야. 뭐 주식이라는 게 그런 부도가 나면 뭐 굉장히 한계 기업에 도달해서 부도가 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그런 리스크를 안고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죠. 그냥 5% 6% 금리를 따먹으면 되는 거죠. 이런 낮은 성장률이 과거에 어땠는지 보시죠. 1998년에 IMF 위기 때는 마이너스 5.1%, 뭐 이때는 뭐 외환 부도가 났으니까. 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0.8%, 거의 1%대인데 2009년이 금융위기 때가 0.8%, 1%대예요. 그러니까 1%대라는 얘기는 금융위기가 온다는 얘기네. 그죠? 그렇게 보셔야 돼. 자,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 마이너스 0.7%. 이때는 뭐 나가서 돈을 쓸 수가 없을 때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낮은 성장률을 보여줬죠. 자, 대형 위기 때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자, 성장은 안 되고 인플레이션은 지속되고. 자, 이게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죠? 내년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당연히 뭐 쓸 돈도 없고 결국은 자산을 파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산에 대한 대출 이자도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하겠죠. 그렇게 보셔야 돼. 그런 논리로 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대형사들은 막 밀어내기 분양을 하겠죠. 낮은 가격에 할인 분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는 거야.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그 고가에 나온 아파트들을 분양받을 필요 없어. 그냥 내년 가면은 지들이 할인 분양해. 자, 봤듯이 GDP 성장률이 1%다. 바로 대형위기라는 거야. 대형위기. 내년 한국 경제가 사실상 대형위기나 다름없는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 2023년 인플레이션, 고금리와의 전쟁. 2023년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와의 전쟁인데 우리의 경우는 거기다가 무역 적자, 환율 급등, 물가 폭등, 자, 이런 문제로 더 우리는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런 가운데 한계 기업들이 속출한다는 거 속출한다. 지난달 31일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주최한 간부회의에서도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이 악화하면서 뭐 이건 좀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우리 경제의 엄중한 상황도 지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긴축 재정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막 요즘 채권 사태가 터지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달라고 기재부 직원들에게 주문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년 상황은 비상 상황이다라고 우리도 인식을 해야 돼요.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관은 이런 얘기 쉽게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라가 비상 상황이라는 얘기를 장관이 한다는 게 급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다음 달에 내년 경제 정책 방향과 공개할 경제 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지금 세계 경제가 급변하고 지금 정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신자유주의, 그동안 그 미국이 주도했던 신자유주의가 깨졌다는 거야. 지금 뭐 러시아와 미국과의 대립, 미국과 중국과의 대립, 이제 그 세계화가 깨졌다라는 거야. 이제 어떻게 보면 자원 경쟁, 체제 경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신냉전의 세계로 간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속에서 우리의 경제가 이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그죠? 생존해 나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정치인들이 정치 행위를 보면 정치 수준을 보면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뭐 얘기하는 것 자체가 떨어지잖아. 맨날 무슨 욕지거리 얘기 나오고 술집 간 얘기 나오고
그 앞으로 미래에 대한 담론이 없잖아요. 그죠? 이 급변하는 세계에 대한 담론이 없잖아. 방향성이 틀렸다라는 거야.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거는 국민들의 수준이야.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아요. 예? 정치인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아.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면 그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먼저 깨우쳐야 되는 거야. 예? 지금 우리는 굉장히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고,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수출로 먹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그 신냉전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그 중립적인 포지션에서 잘 먹고 살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될 때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먼저 깨우쳐야 된다 라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내년은 굉장히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제다, 아주 위기의 경제이다, 금융위기급의 경제이다 라고 대비하시고,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돼. 계속 얘기하지만 대출이 많으면 줄여라.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대출을 갚아라. 그리고 절대 여기서 투자를 하지 말아라. 지금 부동산 사러 다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거 그 중독성에 걸린 투자자들이나 그러는 거고, 대출 많이 받아서 집을 사면 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충분히 더 싸게 살 기회가 온다. 금융위기급이 오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